자, 먼저 현재 시점에서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매물 소화 구간을 900원대에서 버텨주고 있고, 이에 따른 하락도 아닌 상승도 아닌 그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낙폭을 보여주면서 매수 기회를 줄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XRP 토큰 매수 매도 타차천과 관련된 기본적인 대응 전략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에 따른 긴급 속보 호재 이슈까지 종합적인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리플 측에서 SEC를 상대로 사실상 승소를 하면서 20%가 넘게 가격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원 측에서는 SEC 측에서 애초에 요청했던 벌금의 단 6% 정도만 인정을 하면서 SEC가 최초로 요구했던 20억 달러가 아니라 1.25억 달러 수준으로서 소송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벌금이 무려 94%나 삭감이 됐다는 거는 미국 법원에서 대놓고 리플의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고, 그래서 리플이 사실상 승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벌금도 벌금인데 또 중요한 게 바로 미국에서 리플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당 여부가 XRP 토큰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SEC 측과 리플의 합의 조건으로서 내걸었던 게 미국 내에서 리플 ODL 사업의 철수인데요.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기관 투자자에게 리플랩스가 미등록 리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 관련 요청을 인용했단 말이죠. 토레스 판사가 개인에게 판매된 리플 같은 경우는 비증권이 맞겠지만 기관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 관련 판단을 내려서 증권법 5조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까지도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승소를 하긴 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 제레미 호건을 비롯해서 법률 전문가들 측에서는 해당 부분이 리플 사업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증권법 5조 위반 행위를 금지한다는 건 미등록 증권에 대해서 판매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 이거와 관련된 4가지 시나리오가 나왔거든요. 먼저 리플과 SEC 측의 소송이 격화되는 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내에서 현재 ODL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 ODL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현재 미국 내에서는 테더를 활용하고 있는데 연말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출시가 되는 만큼 곧 미국에서도 위법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리플 기반의 송금망 자체가 구축이 될 거라는 거죠. 게다가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서 XRP 토큰 등록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 ODL 사업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토레스 판사 측에서 ODL 서비스에 대한 SEC 측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금지 판결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이에 따라서 SEC가 해당 위반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ODL 서비스에 대해서 법원을 완벽하게 납득시키지 못했었는데요. 이유가 과연 어떻게 위반 증거에 대해서 제시가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리플 측의 법무팀에서 약식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서 판매 방식을 바꿨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는데, 리플이 지금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이미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당시 SEC 측을 상대로 1차 약식 판결 승소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대비책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리플 사업 전망이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번 리플의 승소가요, 코인 시장 전체의 불장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리플과 SEC 측의 승소는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리플이 암호화폐 업계 전체, 특히나 알트코인들을 대표해가지고 미국 SEC 측과 소송을 이어갔던 건데, 리플이 해당 승소로서 코인업계 비증권과 관련된 엄청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코인업계 전체로 봤을 때 규제 명확성 자체가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플의 승소는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더욱더 큰 폭의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로 공감되실 내용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SEC 측 소송에 대한 승소 이슈로 인해서 리플이 순간적인 급등이 많이 나왔었지만, 아마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대부분께서 매도를 안 하고 더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고 계실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승소에 대한 이슈 대비 생각보다 상승폭이 크게 안 나고 있는데요. 과연 왜일까요?
그만큼 지금 리플에 대한 신규 매수세가 많이 약하고 거래량 대비했을 때 매수에 대한 힘을 못 쓴다라는 내용인데요. 오히려 알트코인들 위주로 순환 매매 펌핑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거에 리플을 들고 계셨을 때 아마도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오고를 반복했을 때 분명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 그때 못 판 게 조금 후회되네. 그때 1,000원 갈 때 반이라도 팔 걸 그랬나. 1,100원 올라갔을 때 다 팔 걸 그랬나. 차라리 1,1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다 팔 걸. 다시 떨어지니까 그냥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야겠다. 이번에 올라가면은 꼭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 분명 하셨을 텐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단기 고점이 다시 찾아왔을 때요. 그때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고 나서 이제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매도를 안 합니다. 결국에 1년, 2년, 3년, 4년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년간의 시간 대비했을 때 기회 대비 수익 그리고 비용은 더욱더 올라가겠지라는 욕심으로서 자꾸 메꿔 나가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년간 차라리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면 더 결과값은 훨씬 더 좋았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너무 고인물이고 목표 가격에 대해서 비상식적으로 높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낮은 단가나 단기 저점에 매수한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30% 40% 수익 보고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매도세가 강해져서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리플코인 관련해가지고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면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꼭 단기 고점 오면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돌게 될 건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요. 제 영상에서 여러 번 힌트를 많이 드렸고 목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걸어 놓으시고 리플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비중, 가장 효율적인 매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파는 코인이 아니라 단기 저점에서 사고 단기 고점에서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코인이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그 타점을 잡고 분석하는 노하우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요. 듣고 싶은 내용만 계속 듣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 날씨가 좋다라고 해서 집안에서 계속 에어컨만 틀고 있는다고 해서, 겨울 날씨가 좋다라고 해서 집안에서 계속 에어컨만 틀고 있는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날씨가 겨울인 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믿는 게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리플에 대해서 단기 고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비중까지 정확히 얼마로 계획하셔라, 목표 타점 얼마로 보셔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10분 중에 5분은 목표 타점의 직전에 분명 미리 걸어둔 목표 가격 취소하고 더 지켜보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투자시장에서 원칙이라는 걸 지키면서 매매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팔아도 후회, 안 팔아도 후회, 매수해도 후회, 손절해도 후회, 수익 실현해도 후회이고 그 후회 속에서 매번 하는 매매는 절대 수익을 쌓아나갈 수가 없는 매매입니다. 투자시장에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2년 전에 매수한 매수단가 리플코인 650원, 이에 따른 코인 5만 개나 이틀 전에 매수한 리플 매수단가 650원, 코인 5만 개나 값어치, 물량 모든 게 똑같습니다. 시간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과 가격은 본인 스스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향으로 잡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의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은요. 확률적으로 꾸준함을 목표로서 현물 매매로서만 브리핑 타점은 채널 그리고 정보방에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지 정확한 숫자의 답을 맞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최고점만 맞추기를, 최저점만 맞추기를 이런 신의 영역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영상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고점 부근이 900원에서 1100원 사이라면은 확률적으로 차트적으로 호재 이슈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단기 고점에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지켜보는 결과값을 만들어 나가는 매매를 추구하는 채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방입니다. 이런 것들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서 문의 주셔도 좋고요. 단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만 문의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확실하게 100% 도박 성향의 몰빵 투자 이런 투자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채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대박 코인학교에서는 업비트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로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시장 브리핑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해외 거래소나 사설 거래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리스크의 선물 거래는 한순간에 투자금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서 안전한 투자 습관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